안녕하세요. 오늘 성장과 면역 강의를 맡은 ABO 이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 성장의 단계를 설명하는 그 그림이 너무 귀엽죠? 제가 최근에 16년 만에 아기를 낳아서 이 표에 지금 3번째 정도 아기가 이제 저희 아기인 것 같아요. 출생에서부터 만 2세까지 급성장기를 겪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1.5배 정도의 사이즈로 1년 만에 자라게 되죠. 그리고 2년 정도가 됐을 때 50cm에서 88cm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 애기가 한 90cm가 넘었거든요. 딱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춘기 이전까지의 아이들은 연평균 5.5cm 정도 꾸준히 안 자라는 건 아닌데 처음처럼 그렇게 자라지는 않죠. 1년 동안 5cm보다 자라고 있지 않다면 성장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고 사춘기가 됐을 때 이제 제2의 급성장기가 우리 다시 오면 좋겠지만 인생에 저렇게 한 번밖에 없네요. 이때는 1년에 대략 7에서 12cm 정도 자라고 남자아이들은 3년, 여자아이들은 2년 정도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남자아이들 중에 165인 친구가 있고 180인 친구가 있는 게 조 1년에 자라는 조 사이즈의 5cm 정도의 차이가 3년이 지속되면 15cm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조 갭을 메워줄 수 있으면 더 많이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사춘기 이후에서 청년기까지 이제 마저 조금 더 큰 이후에 성장판이 닫히면서 성장이 멈추게 돼요. 유전적인 그런 통계로 환산하는 엄마 아빠의 평균 키로 보는 예상 키입니다. 엄마 아빠 키의 평균에 6.5를 더하면 남자아이의 예상 키고 엄마 아빠 평균에서 6.5를 빼면 여자아이의 예상 키가 되죠. 아빠가 173이고 엄마가 163인 가족의 경우 아들은 174.5, 딸은 161.5. 제가 6.5를 더했어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네, 그 정도의 키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예상 키는 161.5라니 네, 남편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이죠. 어떤 경우에 성장 관리를 해야 하나? 100명 중에 키가 작은 순서를 1번으로 했을 때 3번 이내인 경우, 그리고 만 4세까지 100cm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성장 골 연령이 다른 친구보다 2년 이상 어린 경우, 그리고 사춘기 이전에 1년의 평균 성장이 4cm보다 덜 자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성장 관리라는 거를 해야 돼요. 이 성장 관리를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키 성장에 방해가 되는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저신장. 이 성장 클리닉을 찾는 아이들의 80%는 부모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병은 아니죠. 네. 자, 두 번째로는 체질성 이제 성장 지연. 초등학교 때는 키가 작았는데 또래 친구들보다 사춘기가 늦게 와서 이제 2, 3년 정도 늦게까지 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라서 걔는 최종 키가 다른 친구들에게 비슷하게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를 체질성 성장 지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질병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같은 질환인데 성장 호르몬 결핍증 너무 당연히 키가 크지 않겠죠? 두 번째는 터너 증후군이라고 X 염색체의 이상으로 최종 키가 140에 머무는 경우인데 XX 염색체 중에 하나를 소실한 이제 여성에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내분비 호르몬의 이상, 갑상샘 호르몬의 결핍, 당뇨병, 후시용 증후군이라고 하는 부신 종양과 뇌하수체 종양,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원인으로 발생하는 증후군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신장에 머물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뇌종양, 결핵, 만성 신장질환, 심장기형, 소화기 장애 같은 그런 만성질환, 그리고 자궁 내에서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잘 자라지 못한 경우에도 저신장에 머물게 되죠. 3, 4세까지도 저신장이 지속이 되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아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성장 호르몬 치료가 성장에 도움이 돼요.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았을 때 예상 키보다 최대한 10cm 정도 성장 효과를 볼 수는 있는데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게 되기가 되게 어렵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엔 165까지, 여자아이들은 153까지만 보험 치료가 가능하고 더 이상 키우고 싶으면 본인의 돈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성장호르몬 치료 비용이 몸무게당 2만 원 정도, 한 달 치료비가 그 정도 나오는데 체중 30kg의 아이가 월 치료 비용으로 따져봤을 때 60만 원 정도 드는데 최소 3년을 치료한다면 2,16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제 친구 케이스예요. 그 집의 아들도 이제 몸무게가 2배잖아요. 60kg니까 그러면 비용도 2배. 그래서 두 아이들을 키우는데 한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후천적인 환경 요인으로 영양, 운동, 수면, 스트레스가 있는데 뭐 당연하겠죠. 잘 먹는 아이들이 잘 크겠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식생활, 열량 영양소를 많이 먹고 미량 영양소도 골고루 먹는 그런 필요하고 운동도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을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하셔야 되고 수면도 깊은 수면을 10시에서 2시 사이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아이들이 유쾌할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사망하거나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와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는 그런 갑작스러운 스트레스가 아이들을 크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걸 정신사회적 저신장이라고 해요. 키 성장이 자연이래요. 가만히 냅둬도 애가 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성장 유전자가 방해를 받지 않으면 이 성장 유전자는 원래 능력에 가까운 근사치를 세상에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게 한 달에 1cm가 될지 아니면 10cm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성장 유전자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장 호르몬 부족이고 두 번째로는 영양소의 부족 또는 불균형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된다면 성장 유전자의 스위치를 충분히 누를 수 있게 되겠죠. 자, 성장 호르몬은 우리 뇌의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고 그게 또 시간이 있어요. 밤에 10시에서 새벽 2시에 가장 많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시간에 그래서 충분히 자야 되겠죠. 그래서 뇌하수체의 기능을 촉진하면 우리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수면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히 운동시키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탄산음료 같은 걸 줄여서 이제 숙면을 좀 방해하는 카페인을 먹지 못하게 해야 되고 충분히 잘 잘 수 있도록 깊게 잘 수 있도록 좋은 침대, 베개, 잠옷, 이불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적절하게 배부른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을 배부르게 키우려고 막 먹여가지고 재우지 마세요. 왜냐면 배가 많이 부르면 밤새 이 소화기를 혹사시켜서 아이들이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쓰느라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저혈당으로 숙면이 어렵대요. 성장 호르몬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체지방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살이 쪘어? 그럼 금방 키로 가겠네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살찐 거에 좀 우리가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살이 찌는 거에 대해서. 근데 너무 소화 비만이 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성장에 쓰이기 때문에 체지방이 많다면 진짜 성장에 필요한 때는 쓰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성호르몬. 성호르몬이 이제 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머리에서 냄새가 날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2차 성징을 준비하면서 성호르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성호르몬은 성장 호르몬과 같은 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같은 자재 창고를 쓰기 때문에 성호르몬이 일찍 분비되면 성장 호르몬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아이들이 한 40kg 정도가 되면 보통 사춘기가 시작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여아의 경우, 여자아이들은 40kg 정도가 되고 체지방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얘가 이제 생식을 해도 되겠네? 하고 몸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는 여아는 11세, 여아가 좀 빨리 오죠. 11세, 남아는 13세에 오고, 이렇게 여자아이들 경우에 초경을 시작하면 한 2년 정도 후에는 성장 호르몬이 이제 덜 나오고 성장도 멈춰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생리하고 1, 2년 좀 1, 2cm 더 크다가 멈춤 킵니다. 네. 그다음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같은 경우에도 푹 자야 되는데 킁킁거리거나 간지럽거나 이런 것들이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방해가 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원료인 아미노산을 충분히 먹이시는 게 이제 성장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성장 호르몬의 이 재료인 아미노산 중에 특히 트립토판과 트레오닌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고기, 생선, 콩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에 어떤 걸 많이 먹이고 계신가요? 네, 다 골고루 먹이셔야 되겠지만 뭐 고기가 뭐 훌륭한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산성식품이고 무항생제인지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췄는지 좀 찾아서 먹이셔야 되고, 생선도 중금속이나 또 지금 바다 오염 같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먹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콩도 출처를 알 수 있는 유기농 재배콩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그 두부를 사도 그 글씨가 얼마나 조그맣게 써져 있는지 외국산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외국산 대부분 GMO입니다. 예, 주의해서 먹여야 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콩으로 만든 뉴트릴라이트 파이토프로틴과 뉴트리키즈 베리 프로틴이 있어요. 베리 프로틴에는 칼슘과 비타민C가 같이 들어가 있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성장 발달이 늦어지고 이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단백질 결핍에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결핍증으로 콰시오커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1에서 4세까지 어린이들이 이유식 뒤에 영양이 부족하거나 급속한 성장에 필요한 이제 영양 섭취가 부족할 때 저렇게 나타나고, 오른쪽에 있는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질병은 열량까지 부족한 거예요. 먹을 게 극도로 부족한 그런 아프리카 난민 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단백질의 과잉증은 신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2배 이상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균형 잡힌 영양소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가 100이라고 했을 때 31% 정도를 차지해요. 병이 많은 아이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인체에 흡수된 영양소는 첫 번째로는 생존에 쓰이고, 생존에 다 쓰인 이후에나 키 성장에 그러니까 생존 다음에 키 성장인 거예요. 생존이 해결되지 않으면 키 성장에 갈 영양소가 부족하겠죠. 비타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미량 영양소고, 비타민 A가 세포를 분열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뭐 50cm에 태어나서 3kg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50kg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데 반드시 비타민 A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골, 그 뼈가 성장할 때 연골이 형성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 비타민 B1, 티아민, 얘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당을 에너지로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저 가루에다가 넣어놓은 그 식품들은 급원 식품이에요. 엽산도 핵산이 분열될 때 필수 영양소죠. 우리가 임신했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노년기까지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포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엽산이 부족해도 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미국의 FDA에서 모든 가공식품에 엽산을 첨가하게끔 권장하고 있죠. 비타민 C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콜라겐을 생성하는데, 이 콜라겐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 인체를 구성하고 있고, 뼈의 50%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너무나 중요하고, 비타민 C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결과를 말씀드리면, 캄보디아에서 고아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1년 정도 비타민 C를 먹인 집단과 안 먹인 집단의 키를 비교했는데 10cm가 차이 났어요.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게 SBS 스페셜인가에 나와서 그 키성장에 엄마들이 이제 힌트를 얻었던 것 같은데,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참
아이들에게 잘 먹이고 있지만 그래도 그걸로도 부족한 것들은 보충제 형태로 드실 필요가 있고, 비타민 D. 네, 요새는 병원에서도 처방해주고 소아과에서도 꼭 먹으라고 알려줘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 뼈 성장에 너무나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골연화증, 뭐 어린이 두개골 연화증, 뭐 이런 것들이 이름만 들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비타민 K, 조골세포가 이제 뼈를 형성할 때 필요하고, 그래서 골 형성과 연골 조직 유지에 필요합니다. 미네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고, 그리고 철분, 부족하면 빈혈이 올 수 있고, 요오드도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고 부족했을 때 성장 지연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셀레늄, 아연 같은 이런 미네랄들도 중요한 영양소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죠. 특히 아연이 정상적인 면역과 세포 분열에 필요하고, 결핍 시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다음 애들이 입맛이 없죠. 그래서 애들이 아연 비타민 엄마들이 찾는 게 뭐예요? 밥 잘 먹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잘 먹으면 애들 면역력도 좋아지고 잘 성장하고 낫죠. 피부 탄력 저하, 전립선 질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연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필수 지방산에 들어가는 오메가3, 오메가6가 있는데, 오메가6는 사실 일부러 먹이지 않아도 그냥 충분히 평소에 식단에서 너무나 많이 먹고 있고, 오메가3를 많이 먹일 필요가 있겠죠. 부족 시에 기억력과 판단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좋아되는데, 제 친구가 저랑 비슷하게 아기를 늦게 낳은 친구가 있어요. 두 돌이 안 돼서 걔를 우뇌 교육이라고 하는 걸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세몬 오메가3를 10통을 샀어요. 그래서 애기한테 세몬 오메가3를 씹어 먹게 하고 있습니다. 자, 면역. 면역이란 뜻은 역병을 면제받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immunity라고 하죠. 그래서 면역이 하는 세 가지 역할이 침입자를 방어하고 기억하는 거, 그리고 해독과 정화를 하는 거, 우리 몸의 조직을 복구하고 보수하는 거를 해요. 이 면역을 위해서 첫 번째로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영양소, 점막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영양소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영양소들과 겹치긴 하는데, 중요한 영양소가 콜라겐, 그리고 비타민 A, 아연, 오메가3, 유산균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이제 면역 체계는 뭐 호상구, 뭐 대식세포, T세포, B세포, NK세포, 그런 그 백혈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백혈구가 2시간마다 계속해서 새로 태어나야 된대요. 매우 빠른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나는 데는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타민 A가 반드시 필요해요. 엽산,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이런 애들이 모두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날 때 필요한 그런 영양소고, 비타민 C도 백혈구에 힘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흉선이라고 하는 기관 들어보셨을 거예요. 흉선은 어렸을 때는 작았다가 자기 20살이 되면 주먹만해졌다가 다시 나이가 들면 작아져요. 자기 엄지손톱만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 정도로 작아지는데, 이 흉선의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병원에서 무료로 그 독감 예방 접종을 맞고 있는 거죠. 그 흉선이 작을 때, 그때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도 이제 무료로 맞게 해줍니다, 국가에서. 이 흉선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아연이 필요한데, 우리가 시중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 초유 성분이라고 하는 게 단백질과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을 튼튼하게, 장에 우리 면역세포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유산균, 식이섬유, 그리고 장의 운동성을 위한 칼맥D, 비타민 B, C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뉴트릴라이트에서 어린이들이 뭘 먹어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성해서 제품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뉴트릴라이트 키즈 플러스 세트, 뉴트릴라이트 틴즈 플러스 세트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이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영양소들을 이렇게 다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올 거예요. 이제 방학에는 엄마와 아이가 한 팀이 돼서 우리 아이의 성장의 필수 조건을 체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쌓을 수 있는 시기래요.
지금 아메이에서 바디킷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성장 프로그램을 연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름방학에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래요. 뭐 이 구성은 지금 현재 뭐 나와 있는 구성이 여름방학 구성이다 말할 수는 없고 지난 겨울방학에 했던 구성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키즈 플러스 세트, 틴즈 플러스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요 자세 체형 분석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같이 이제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체형 교정 GX를 온 오프라인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 뉴트릴라이트 건강성장 프로그램이 그냥 뭐 아메이가 영양제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인바디로 체성분을 분석해주고 엑스바디로 자세 체형을 분석해주고 뷰노라고 뼈나이 유사 사례 검색 서비스 그리고 영양, 운동, 수면, 건강습관 미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해서 토탈 성장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장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키즈 플러스 세트가 지난 겨울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다 뭐 우리가 이거 프로모션 안 해도 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유산균, 프로틴, 비타민 무기질, 오메가3 이거 다 먹이고 있는 건데 이걸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운동 성장, 그러니까 건강 성장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뼈나이 검색 서비스, 체형 분석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게 그리고 재구매도 할 수 있는 바우처까지 그렇게 주는 프로모션을 이제 여름에도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그로잉 랩이라고 하는 뉴트릴라이트에서 또 새롭게 출시하는 그 9월에 출시할 플랫폼이에요. 보시면 다각적인 성장 현황 분석을 만 3세부터 19세까지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마이랩이 추가가 돼서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까지 분석해주고 성장 유형 체성분 분석 하는 인바디, 그 다음에 엑스바디, 그리고 뼈 검색, 뷰노, 그리고 NQ 그 영양지수 검사, 그리고 건강 성장을 위한 맞춤 영양으로 1:1 컨설팅까지 해주는 그런 성장 현황 분석과 그리고 그 데이터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는 그런 레포트를 이제 주는 그래서 성장 변화를 한눈에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박땡땡 리더님 가족의 사례를 좀 소개할게요. 저희 팀에서 같이 사업하고 계신 리더님인데 남편의 키는 173 그리고 이분의 키는 165예요. 남편분이 되게 건장해 보였는데 173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유전적 통계상 이제 예상 키는 아들 같은 경우에 175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죠. 이 큰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부터 뉴트릴라이트를 먹이기 시작했고 지금 이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그래서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군대를 다 갔다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몇 cm가 되었냐면 큰아들은 183, 작은아들은 189까지 컸어요. 지금 예상했던 키가 175인데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14cm가 더 큰 거죠. 뉴트릴라이트만 열심히 먹이신 것 같아요. 저희 그 스폰서님 말씀에 의하면 얘는 밥도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농담이고 잘 해서 먹이셨기 때문이겠죠. 자, 요 아이는 제가 뒤늦게 나와서 원래는 제가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까만 맨날 공부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했던 키 성장 프로그램을 저희 아기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에게 먹이고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뉴트리키즈 2알, 더블X 1알씩 아세로라 C 3알을 갈아서 마이크로바이옴 1번 그리고 화이버 파우더 3분의 1포 그거를 프로틴 워터에 흔들어서 먹여요. 그게 콩콩 주스라고 제가 이름 지어서 하루에 2번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씹어 먹게 하는 비타민이 있는데 세몬 오메가3를 제가 2알이라고 썼지만 어떤 날은 10알을 먹어요. 아픈 날은 더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레시틴 가끔 그리고 칼맥디도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트루 콜라겐을
얘가 프로틴을 잘 안 먹어서 이제 먹이게 됐는데 잘 먹더라고요. 카로틴도 씹어 먹고, 그다음 이뮤니티 플러스도 간식으로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간식으로 뉴트리션 바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스 코리아 기준이 혹시 2040년에 조금 바뀐다면 저희 애기도 미스 코리아에 예정이 되어 있는, 네. 제가 너무 많이 먹이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저는 사실 안 하는데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이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먹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내내 옮아오던 감기가 더 안 걸리더라고요. 그 2달 정도를 계속 아팠었는데 봄철 내내 3월, 4월 계속 아팠어요. 제가 5월을 딱 한 달 그렇게 먹여봤고 6월에도 먹이고 있는데 콧물이 더 이상 안 흐르고 감기가 더 이상 걸리지 않네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 게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 필요량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생존이 해결된 이후에 성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은 생존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최적 섭취량은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소 섭취량인데 이만큼까지 먹여야 성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훨씬 부쩍부쩍 큰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애기가 이제 유전적 통계로 만약에 본다면 아빠 키 173, 엄마 키 163이에요. 좀 더 키가 큰 남자를 만날 걸 그랬어요. 왜냐면 유전적으로 보면 예측키가 잘못 썼는데 161.5예요. 161.5도 뭐 예쁘죠. 근데 혹시 미스 코리아를 하고 싶으면 어떡해? 그래서 좀 더 키워주는 걸로. 그래서 10cm를 더 키운다면 172. 제가 이렇게 키우는 걸 목표로 저희 애기에게 실험을 하고 있고, 저희 애기가 잘 크고 있으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의 사례로,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그렇더래, 누가 잘 컸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희 애기가 잘 크고 있는 거를 보여주니까 제 젊은 사람들이 후원되는 것 같아요. 애를 늦게 낳기 잘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애기 미스 코리아 되는 이야기. 혹시 2040년에 미스 코리아를 보시면 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